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썰롱스TV 제138회차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직은 천직이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교직을 천직이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천직이란 게 무엇인가? 천직이란 것은 자신의 소명으로 평생토록 신념을 가지고 종사하는 직업을 보통 천직이라고 말하죠. 근데 왜 교직이 천직이 되었을까요? 아마 이거 제 생각으로는 교사는 이 교직은 그 부모를 대신하는 그러기 때문에 부모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닙니까? 현실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교직은 천직이다 아마 이런 말이 붙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전통적 유교 사회를 보면은 군사부 일체라 해가지고 임금과 부친의 그 스승을 임과 부친에 비할 만큼 스승을 존중하였죠. 그래서 뭐 이제 당나라 때 얘기지만 그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자다 이런 말도 스승의 존엄성을 이제 얘기했던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사승관계 지식날 이 선생과 제자라는 그 사이는 그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그 인격이라든가 그런 모든 걸 전달받는 그러한 사상 철학 그리고 삶의 태도 이런 걸 물려받은 우리 조상들의 교육적 모든 것이 이게 이제 부모 대리인이라는 얘기죠. 이게 사실 자식은 그대로 부모를 닮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의 체계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오늘날 학교를 보면은 대학을 제외하고 대학은 이제 사회라 다름없으니까 초중 고등학교를 볼 때 교사는 대리부모 역할을 한다고 그 뭡니까 교육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럼 대리부모는 무엇인가? 대리부모라는 것은 친부모는 아니지만 친부모처럼 학생들을 돌봐준다는 말이 되겠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교사의 권위라는 것은 부모의 권위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뭐 요새 말로 하면 교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사회가 발달하고 점점 병모돼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대한 그 인식이 요즘에 와서는 완전히 좀 비틀려 가지고 뭐 교육기술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돼 가지고 무슨 기능인 비슷하게 이제 돼 가지고 이 존경하는 맛을 그 제자를 보기 어렵게 되고 교사를 존중하거나 또는 배려는 학부모도 보기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겉으로만 교육을 걱정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 아주 그 교직을 그렇게까지 높이 보진 않죠. 그래서 걱정하는 기자나 정치가 이런 사람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겉으로만 교육을 위한다고 하지만 교육에 대한 그 내용서 속에 학교가 이렇게 점점 위축돼가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교육도 이 교육의 가치관이라는 것을 재정립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는데 보다 보니까 그냥 다 잊어먹고 사는데 참 자라는 세대들을 위해서는 참 안는 일이죠. 그래서 교직은 참 좋은 직업인데 어쩌다 이렇게 안 좋은 직으로 밀려나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 이제 이 우리나라 그 교사상 이런 것이 이제 저희 어렸을 적에는 선생님들한테 초등학교 될 때는 아이들이 그 부모 말씀보다 선생님 말을 더 잘 듣죠. 그래서 이제 그 교사라는 그 상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참 그 어렵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우리 교육이 교사의 권위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 부모와 동일하다는 그런 개념하에서 옛날엔 저희 다닐 때는 이제 촌지도 많이 갔다. 좀 그래가지고 촌지라는 게 그 부유한 집 애들은 선생님한테 그 학부모가 돈을 많이 뒤로 돈을 주죠. 그러면 잘 봐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불평도 많았어요. 없는 사람은 그런 혜택을 못 받으니까 안 됐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대학 다닐 때 1970년대죠. 그때만 해도 한국은 보호무역 국가였습니다. 여러분 보호무역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보호무역은 그 개방무역 우리나라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을 억제하고 우리나라 상품은 관세를 싸게 파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가
자유주의 개방무역국으로 바뀌었어요. 이 아주 놀라운 일인데요. 요게 이제 이 선두주자가 삼성이죠. 요게 90년 들어서 삼성뿐만 아니라 뭐 현대자동차 말하자면 엘란트라 같은 것이 전 세계에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또 뭐 대우조선 또 삼성은 이제 애니콜 해가지고 나중에 지금 스마트폰에서 애플과 맞먹는 큰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개방무역 체제로 바꿨는데 이때 이제 그 IMF를 맞고 위기에도 빠졌죠. 그냥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좀 무섭죠. 예. 지금 우리나라가 자꾸 정부가 그 사회주의 정책을 쓰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경제가 좀 폭망직전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왜 이런 생각이 나왔나? 왜 이런 공산주의 발상을 하겠나? 사실 공산주의 발상은 독점 자본주의 폐해에서 나온 거죠. 예. 제임스 와트가 증기관을 발명하면서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산업혁명은 자본과 대자본을 형성해서 모든 자본을 이렇게 흡수하게 됐습니다. 돈을 빨아들이는 거죠. 결과가 이제 빈부차가 심해지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계급이 형성되게 되죠. 1800년대 18세기 유럽인데요. 그래가지고 무산기업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 유산기업으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계급 투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계급 투쟁이라는 거는 사실 알고 보면은 자신을 잘 알고 여기에 그 저기 구애되지 말고 산다 그런 뜻인데 마르크스의 그 자본론을 보면 깨어라라는 문제가 있을 그 저기 그 근로자는 그 노동 자본주에게 저기 그 돈 때문에 노예가 되지 말고 자를 깨달아서 주체를 가지고 이제 활동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노예가 되지 말라는 그런 그 자아식을 갖고 똑바로 노동을 해서 그 돈도 급료도 충분히 받아라 이런 그 개념입니다. 사실은 이게 자본론의 얘기인데 근데 이것이 그 깨어라는 그 개념이 정신과 의사도 마찬가지죠. 예, 직업에서 요 이제 과거를 캐고 분석하는 게 요것이 정신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제 요게 이제 그 투쟁과 혁명을 가져오는 사회에서는 자본주와 노사관계죠. 그래서 요것이 현 사회를 쉬지 않고 그 뭡니까 투쟁의 대상으로 보는 그러한 그 저기 투쟁과 혁명의 대상으로 보는 혁명을 목표로 그 저기 하는 사회주의 사회가 이제 공산주의자였죠. 요것이 과거에는 상당히 실효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뭐 유럽에서 그 사회주의 운동이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요게 이제 그 1929년 대공황 이후 케인즈가 나오면서 그 저기 무너졌죠. 그래가지고 케인즈의 경제 이론에 의해서 이제 그 빈부차가 부추가되고 복지국가로 이러한 사회로 발전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 러시아로 이 사회주의에 들어가서 1917년에 볼셰비키형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사회주의국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그 혁명과 투쟁이라는 요게 이제 이 자유주의 세계는 1910년대 대공황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루즈벨트의 국가자유주의론을 해서 예, 미국이 그 선구자죠. 그래가지고 미국은 그 대공황을 극복하고 2차 세계전에 그 승리를 해서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혁명과 투쟁이라는 게 이 소련으로 들어가지고 스탈린주의로 이제 되면서 그 좀 거기가 이제 혁명과 투쟁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전근대적인 이것이 1990년대 들어오면서 소련 사회가 멸망했죠. 동구가 공산주의가. 그런데 이제 아직도 그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저기 소요를 일으키는 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 혁명과 투쟁이라는 사고 방식은 30년 전에 이제 구소련 동구중국에 실패해서 마르크스주의나 그 사회주의 경제학은 다 시들어버렸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되살아나가지고 과거 공산권이었던 나라들과 북한이 그 줄이고 우리나라가 자꾸 파괴되어가는 지금 나라꼴 우습게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경제도 쇠퇴해가는 게 참 보기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에 대한 주류는 과거 1930년대 주세력이었던 스탈린주의를 추앙하는 이제 북한이 김일성부터 스탈린 이렇게 되는데 지금 다 죽은 이론인데 아직도 북한은 그걸 고집하고 있고 또 북중 이번 그 뭡니까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짐으로 해서 이것이 다 그냥 저거 됐죠. 그래서 저기
그 갈라토로 냉전시대로 되돌아갔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여성들이 또 그쪽 편으로 들어가가지고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1929년에 소련에서 구소련에서 스탈린 정권을 잡았을 때 했던 생각과 같아 보이고, 또 중국과 비교해 보면은 스탈린은 정권을 잡고 나서 대수청을 했죠. 예. 뭐 우크라이나 홀로도보르라든가는 비극이 일어나는 건데, 그리고 이제 모택동, 중국에서는 모택동 시절에 그 1949년에 모택동이 그 정부가 설립되고 나서 대학 진흥도 잘 발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1960년대 중반에 와가지고 문혁이 일어났죠. 중국에서 문혁이 일어나가지고 막 거기도 엄청나게 또 대수청이 일어나서 사람이 많이 죽어서 홍위병 해가지고 굉장히 그 사회적인 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승만 박사가 요 우리나라에 그 기틀을 닦고,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제개발 5개년 시작해가지고 그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이럴 때까지 경제정책을 그 경쟁을 잘 써서 무섭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3050 클럽이라는 그 G7 선진국들에 끼어들게 되는데, 이것을 모두 해체하고 북한식 모습을 따라간다고 요새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부터 자꾸 바뀌는 현상이 나가지고 이 참 나라가 자꾸 후퇴해서 문제입니다. 네. 그 옛날에는 정부 시책만 잘 따르면은 다 잘 되니까, 또 저도 사실 1980년대까지 해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느 사회든지 성실함이라면 잘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자유가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산주의에 충실하든 민주주의, 이게 다 자유니까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 공산주의자의 우리 사회는 전혀 다르죠. 윤리 도덕관 틀리고, 요새 저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너무 그 물론 작년 8.15 때 많이 일어났죠. 그거 명확히 깨달으면 사회주의를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경제 구조상 우리나라는 그 불가능하죠.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레닌 이후에 이제 서사를 거치면서 그네들의 교육 방식, 그게 이제 그 의식화 교육인데, 주체의식 뭐 이런 거. 원래 마르크스 자체가 노동자들은 깨달아서 자본가의 노예가 되지 착취해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하는데, 마르크스가 살던 시절 독일을 보면은 독점 자본주의 횡포로 노동자들의 생활이 힘들었던 시절이죠. 그런데 그것도 18세기 말에 봐서는 해결이 됐죠. 그 비스마르크에 들어와서는 뭐 사회주의 탄압법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대공황이 오게 돼서 세상이 바뀌어 가지고 양분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소련은 스탈린주의로 이거하고 이쪽은 또 6.25 2차 끝나면서 미국의 성공으로 이제 승전국이 됐는데 6.25가 일어나서 이제 그래도, 그리고 중국은 이제 대약진운동 뭐 등요. 요것이 이제 그 중국의 대약진 모택동의 그 문화대혁명이죠.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그 자라난 시대들을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다시 우리의 전통적인 윤리도덕 그런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 사회주의 교육은 좀 달라요.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그 수능동지에게 사회가 먼저인, 그러니까 그 우리는 가정이 문제죠. 그러니까 부모 그 효도가 여기는 준데, 거기는 이제 그 어버이성에 대한 충성, 좀 사회 구조 자체가 싶다. 동성 이런 것 우리는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동성애법이다, 차별 이런 거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다시 원상복귀해서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 게 전통적인 효를, 가정을 중시한. 가정이 튼튼하면은 사회도 튼튼해지죠. 가정이라는 게 사회를 이루는 그 저거니까 뭡니까 원산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대로 돌아가야 되잖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학을 하시는 분, 옛날에 제가 그 머스카글리아의 살며 살아가며 그런 말씀 책을 제가 봤는데, 그런 그 살며 살아가며 배우며 이런 그 좋은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힘쓰고 우리의 사는 방법도 그렇게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 비판도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